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메인넷 2024년 이것과 관련해서 의문점이 많이들 들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메인넷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는 다들 알아야 돼. 되게 심각한 한 가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은 시황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어제에서 오늘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이제 아비트럼 있죠. 아비트럼이 지금 보니까 이 바이낸스 최초에 상장했던 그 날의 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당히 의미가 있기도 하고, 뭔가 코인 시장 자체가 옛날만큼 살아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한편 이더리움은 어저께 좀 많이 뭔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 팀이 이더리움을 판매했다라고 이렇게 트윗을 한 게 있는데, 이런 걸 보니까 좀 특이하긴 해요. 이렇게 딱 그 작은 공개를 하는, 그죠? 지금 보면은 1075개 이더를 240만 달러에 판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 금액이 큰데요. 이런 상황에 이 코인베이스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매각을 했어요. 코인베이스 주식을 10만 개가 넘는 주식을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수익 실현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근데 진짜 보면은 이 한국이나 외국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지그들 팔았다고 이제 막말하는 이런 거 되게 많이 볼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아크데일리에 따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14만 8,885주를 추가로 매도를 했대요. 2,758만 달러 상당이다 해가지고 나오죠. 엄청나게 많이 또 매각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여튼 GBTC 포지션 전체도 매도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바이낸스 창평자오 있죠. 창펑자오. 그 사람이 이제 원래 출국 허가 요청을 이렇게 못했었는데, 지금 출국 허가 요청을 하게 됐어요. 도주 우려로 원래 출국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출국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허가 요청을 했는데, 과연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그럴 부분이라 보고요. 체포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자, 그리고 팬케이크 수합 관련해가지고는 케이크 토큰 공급량을 3억 개까지 줄이겠다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뭔가 이렇게 줄이고 소각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냥 애초에 코인 발행량을 딱 명확하게 하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내용을 보면은 이더리움 자체가 뭔가 지금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처음에는 또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 아서헤이즈가 언급을 해가지고 쫙 올라갔다가, 지금 보면은 뭔가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인데, 요런 거 지금 볼 때 2022년 9월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4만 개가 소각이 됐어요. 와, 34만 개. 여러분들 이더리움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막 굉장히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런 희소해지는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이런 게 없어지고 소각되고 하다 보면은 이더리움에 대한 그런 미래의 전망도 좀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겠고,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립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서 유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세금 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기록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느낌도 많이 갑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GBTC는 세금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보면 전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다 파니까 이런 개 같은 얘기들 막 여러 가지로 하는데 참 보기 안 좋아 보여요. 꼴보기 싫고, 그죠? 자, 그럼 코인 시장 시황은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파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 파이가 이제 어저께 메인넷 이 발표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 팔로워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한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그 로드맵이 아닌,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로드맵, 저는 좀 이게 약간 연막 시기도 있다라고 봐요. 어떤 연막 시기냐고요? 자, 보시면 원래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할 것 같으면은 그냥 V1 발표됐다 할 때처럼 V1 발표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그냥 V2 발표라고 하면 됩니다.
거기에다 이제 이런 네트워크 메인넷에 대한 내용들이 넣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게끔 하면 되는데, 문제는 실제로 뭐 메인넷에 대한 게 따로 거기에 들어가 있냐, 이제 여러분들 요걸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게 좀 특이한 거예요. 보시면 뭐 조건 1 해가지고 나와 있고 V2 로드맵이 나왔다 합니다. 제가 이제 로드맵도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고 안 봐야 될 게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픈 메인넷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 요거예요, 요거. 자, 보시면 개방형 네트워크 기간은 KYC 상황에 따라 진행된다. 근데 이전에도 뭐 이런 식의 언급은 있었는데, 자, 쭉 보시면 앱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그다음 플랫폼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여러분들 메인넷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봐봐요. 자, 메인넷. 자, 메인넷 없죠. 자, 메인넷.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이유는 세부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끝날 일이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제가 파일을 깔라는 게 아니라, 파이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자, V1이 나왔고, 오케이, 이제 얘는 끝났어. 자, 그래서 우리가 막 설문조사도 받고 해가지고 그런 피드백을 담아서 V2를 만들겠다 했어. 근데 이때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했던 건 아마 메인넷에 대한 그런 일자 언급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공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예상은 가지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메인넷에 대한 게 사실 V2에서 언급이 돼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지금 제대로 보면은 그런 게 언급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2024년도에 하겠다, 목표로 하겠다 이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글로만 따로 적어 놨습니다. 사실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2024년도 이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 마이그레이션 됐다 공익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결국 이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공지에 나와 있는 오픈 메인넷의 조건은, 첫째 1500만 명의 KYC 통과, 둘째 1000만 명의 마이그레이션 완료, 셋째 100개의 활성화된 앱,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상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날조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파이가 지금 5천이 안 되는 4,700만이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700만 명, 실제로 이게 마이닝 유저 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의 뭐 뇌피셜, 오피셜 막 다 때려받고 해가지고 한 1억 명 정도가 여태까지 다운로드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자, 일단 파이 네트워크를 보세요. 앱 자체가 5천만 이상 다운로드입니다. 여러분들 5천만 이상 다운로드, 그 다음에 뭐냐면 1억 플러스예요. 1억 플러스. 그래서 즉 다운로드 횟수로 봤을 때는 5천만에서 1억이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쵸? 이렇게. 근데 정확히 여기 중에 어디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뭐 6천만에 있을지, 아니면 9천만에 있을지, 9,999만에 있을지, 요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 그죠? 자, 우리가 뭐 어느 정도의 화력이 되면은 이게 인기가 많아지냐. 제가 하나 그냥 앱 다른 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모바일 레전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임이죠. 이 모바일 레전드 보면 나오지만 5억입니다. 자, 1억 다음에 5억인데 여기는 5천만, 1억, 5억을 다 이제 넘어섰다는 거죠. 이렇게 횟수가 많아져야 어느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드는데, 어쨌든 근데 저 앱은 실제 저기서 가보면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하는 것 같진 않아 보였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뭐 프로게이머도 있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살짝 이런 거에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그럼 5천만 이상 다운로드. 그럼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제 진행 현황에 대해서 나오지만 800만 명이 KYC를 통과했대요. 자, 그리고 390만 명이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대요. 자, 그런데 이게 그 메인넷 조건이 되려면 1500만 명이 통과하고 1000만 명이 완료돼야 된대요. 그 다음에 100개의 활성화 앱, 그 다음에 40개의 활성화 앱.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놓고 얘를 좀 넘어가서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397만 명이에요. 뭐 이렇게 3만 해가지고 7만 이렇게 오르는 건 좋아요. 그리고 KYC에 대한 현황 29만 8,110이라고 돼 있고 30만 5,321. 이거 이렇게 하다 잘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11월보다 좀 못한 이런 존재가 좀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도 9월보다 좀 많고 해서 가장 최대 KYC 인증을 받았다. 이런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좀 많이 쉽지 않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그죠? 이 어카운트라는 건 실제로 390만에서 7만 이렇게 올랐으니까 실제 이게 397만이 유저의 가능성이 높고, 뭐 당연히 노드가 또 좀 떨어진 것 같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변화는 없다. 31,637이면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부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KYC를 잠깐 보면은 KYC는 딱히 그게 없어요. 그냥 분석 파이프라인이 개선됐다. 임시 KYC 사례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추가 검사 구축한다. 그렇죠? 그리고 뭐 로드맵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래의 파이프라인은 뭐 여러 가지가 써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이 보상 계산 지급하고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생긴다라는 거고, 쭉 내용은 보면 돼요. 딱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력 있거나 그런 거는 없어 보여요. 여기에 딱 내용들만 봤을 때는. 자, 파이 월렛 부분이에요. 우리는 파이 지갑, 그쵸? 월렛 이런 거만 중요하잖아요, 거의. 그냥 무슨 기술력 이런 거 사실 의미 없어요, 우리한테는. 왜? 아니, 그들이 그렇게 기술 열심히 해가지고 발전해서 우리한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파이에 대한 뭔가가 플러스가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좋은데,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따로 일자나 뭐 이런 게 나온 건 없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게 그냥 미래지향적으로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파이. 자, 4,700만이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파이를 기본적으로 하려면 파이 브라우저가 있어야 돼요. 파이 브라우저. 자, 근데 이 파이 브라우저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보셔야겠지만 1000만이에요, 1000만. 자, 보시면 파이 브라우저 1000만 이상 다운로드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비교를 또 해드릴게요. 1000만 이상인데 이제 파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5000만이다. 그죠? 자, 5000만이에요, 5000만. 자, 근데 여기에다 좀 더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앱 평가, 실제로 누가 평가를 했나 이런 걸 봐야 되네. 63만 7천, 63.7만 개 돼 있죠? 63만 7천 개, 그죠? 자, 근데 이 파이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63만 7천 개에서 15.6만 개예요. 그러니까 63.7만 개, 즉 한 4분의 1 정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유저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4분의 1. 자, 그럼 이 4,700만의 4분의 1이면 한 1,30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게, 뭐 이게 유저수라고 했지만, 근데 우리가 1000만이고 5000만이고 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5분의 1로 줄어야 되는데, 이 평점은 63.7만 개고, 그죠? 자,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1000만 이상 다운로드된 파이 브라우저는 몇 개? 자, 15.6만 개예요. 15.6만 개.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볼 수 있어요. 4분의 1 비율이고 한 5분의 1 비율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 4분의 1 비율이라고만 하면은 어때요? 한 1100에서 1300만 정도가 지금 실제 파이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한 인원이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파이 브라우저는 뭡니까?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 결국에 KYC 인증 받으려면은 여러분들 파이 브라우저 없으면 지갑 생성 못하죠. 그죠? 요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때는 당연히 인원이 줄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파이하고 파이 브라우저하고 좀 숨기려고 하면은 이걸 통합해서 뭔가 하나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했다면 좀 범죄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완벽하게 뭔가 막을 수 있었는데 요런 거에 대한 좀 한계점, 그 다음에 의문점은 좀 생긴다. 왜? 결국에는 1500만으로 만들어야겠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KYC 인증, 전에도 한번 공지가 나온 거긴 하지만 얘기할 때, 공식 공지로 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할 때 이 KYC 인증이 대부분 되고, 그렇죠? 대부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서 KYC가 된다. 근데 이 전에 KYC 전에는 유저 수에 대한 인원수 공지를 하겠다 직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달, 6월달 이때쯤에 3월달일 거예요. 아마 유저수가 4,700만 떴을 때가. 그래서 4,500만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떴을 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기대가 결국엔 우리 유저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거두절미하고 싹 없어진 다음에 갑자기 자, 지금 현재는 800만 목표로 한다. 390만에서 800만, 그리고 1000만에서 1500만으로 이렇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유저 수는 그렇다면은 5000만이 안 될 이럴 가능성, 뭐 4700만이라고 떠들지만 그렇게 실제 유저 수로 하면은 그렇게 인원이 많진 않을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오차나 오류는 요렇게 범위를 좀 줄여야 돼요. 뭐냐면 1000만 이상 다운로드는 그 다음에 5000만 플러스예요. 자, 그럼 여기가 좀 비교가 돼야 되는데 이게 5천만 플러스와 1000만 플러스, 그러면 얘네가 최대 4999만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실제로 유저수 4700만이라고 밝혔죠. 자, 그러면 저거 아까 평점 같은 것도 좀 비례해서 확인해 볼 때는 어때요? 많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파이 브라우저 앱을 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KYC 인증 대상이 어쩌면은 1500만이라고 딱 목표를 지었을 때는 1500만이 거의 대부분 파이의 유저수다. 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아닐까요? 근데 이걸 갖다 또 부정한다? 사실 그러면은 그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현상만 놓고 봤을 때 쭉 한번 지켜보면은
뭔가 파이에 대한 열정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좋은데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파이를 까는 사람이 아닌 진짜 여러 가지 방면 관점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보는 의미에서는 살짝 이런 게 의문점이 많이 드는 이런 상태다. 뭐 여러분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4년에 본인들이 공지를 했다. 이게 최초다 라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최초가 아니에요. 자, 로드맵에서 이전에 여러분들 2021년도 로드맵 그럴 줄 알고 그때 말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21년도 로드맵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2022년도 3월 14일 파이데이 또는 2022년도 6월 28일 해서 파이 투데이 이때 또는 그 이후 이렇게 나와요. 자, 3월 14일이나 6월 28일 또는 그 이후에 메인넷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2022년 쭉 3월 흐르고 6월 흐르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가 2023년도 3월 흐르고 6월 흐르고 파이데이 파이투데이 각각 아무것도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쭉 흘러서 뭡니까? 12월 달에 갑자기 로드맵에 언급이 안 돼 있고 그냥 공지로만 딱 언급돼 있으며 우리가 2024년이다 라고 외치는 거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질지는 몰라요. 근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로드맵에 녹아 들어가지 않고 이번엔 공식적으로 공지를 냈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은 로드맵에 이 친구들이 내지 못한 건 약간의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고 게다가 로드맵이 많이 바뀐 게 없으니까 이런 메인넷에 대한 걸로 뭔가 언급을 하면서 약간의 돌려막기를 한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좀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